다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저녁 드셨어요? 저는 저녁은 아직 안 먹었어요. 그냥 누룽지랑 비스켓이랑 귤이랑 이런 거 저런 거 군것질 하니까 배가 아직 고프진 않아서 안 먹었어요. 오늘은 좀 흐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약간 그래도 생각보다 쌀쌀하지는 않았고 또 걷다 보면 열이 나잖아요. 아 참, 요즘에 이제 낙엽이 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바닥은 운동화 같은 거 신고 가면 좀 미끄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산할 때는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넘어져서 어디 다치거나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특히 또 이렇게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 뼈나 이렇게 다치면 뭐 골반뼈 이런 데가 눈길에서 넘어져서 뭐 10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거나 그러시는 어른들도 있으시고 그랬으니까 진짜 눈이 내리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늘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안전에 대한 그런 원식 수준도 높으셔서 그런 등산 스틱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등산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더 많이 그렇게 챙겨가지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돌 같은 데 앉아서 뭐 이렇게 간식 같은 거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돌이 많이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엉덩이 차갑지 않도록 작은 매트나 이런 것도 챙겨가지고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앉아있는 자리도 따뜻하게 보온 효과가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앉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밖에서 먹으면 바람도 불고 그래서 좀 차갑잖아요. 그래서 음식들도 좀 따뜻한 거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뭐 보온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따뜻한 국물이나 이런 것도 준비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또 옆으로 매는 가방에 많이 담으면 한쪽 어깨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백팩 같은 걸 드셔서 이렇게 어깨 균형의 무게도 이렇게 맞추고 해서 이렇게 다니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많이 쌀쌀해졌으니까 그렇게 바람막이 할 수 있는 그런 옷들이 입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침에 추워서 좀 겨울 느낌 나는 그런 털옷을 입었는데 덥긴 덥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냥 또 이렇게 돌아와서는 좀 피곤하기도 하니까 좋아하는 어떤 친구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 친구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들이 들어있는가 또 말을 하는 걸 통해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경청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뭔가 잘 되거나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참 순수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어떤 뭐 몸짓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은 어떤 면에서는 불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많이 움직이거나 그런 부분도 캐치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거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좀 스스로가 안정을 취하고 싶거나 그런 부분이라고 느껴지기도 했고, 네, 그런 게 이상한 건 아니고, 그냥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좀 내가 안심하고 싶고, 좀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인터뷰에서 그런 것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 나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어떤 나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게 나쁜 게 아니라 진짜 뭐 나도 모르게 그냥 뭐 비웃는 표정을 낸다던가 막 그렇게 좋지 않은 표정들을 짓는 거 보면 그건 좀 좋지 않게 비호감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어떤 그냥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그런 수단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무의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쁜 것까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 뭐 인터뷰하는 걸 봐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생각해보면 생각의 폭을 좀 더 넓게 해서 꼭 나쁘게만 보지 않고 그냥 저런 부분도 그냥 어떤 부분의 표현이구나 이렇게 봐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그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을 겪어왔는데
그래도 참 대단하다, 대견하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고 이렇게 재능이 많고 너무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을 많이 응원해주고 잘 되기를 바래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쓸데없는 기사나 그런 가십의 내용들 또 비난하거나 그런 말들로 상처 주거나 그러지 말고 진짜 뭔가를 시작하고 그런 단계를 또 맞이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조금 개인적인 어떤 생활들을 하고 있다가 또 이렇게 세상 밖으로 또 노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들어 있던 시간을 또 이렇게 또 깨어남으로 이렇게 알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고 정말 잘 되기를 이렇게 빌어주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뭔가를 우리가 준비한다는 건 그만큼의 노력들 그런 수고로움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준비하는 과정 그 자체에도 참 고생을 많이 했겠다 애썼다 그런 고생들로 인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런 결과물들이 점점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쁜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누구나 어렵게 어떤 창작물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업무에 그런 업적들을 이뤄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일일이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런 과정들을 다 견뎌내고 만들었다는 건 그 사람이 그만큼 노력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그냥 예쁘고 사랑스럽게 봐주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좋아하는 배우를 보다가 그냥 참 인성이 바르다고 느껴져서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말투도 차분해서 좀 안정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런 어조나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눈빛도 또 선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늘 사람을 배려하고 그렇구나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역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 입장에만 맞추려고 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이 어떤 부분이 불편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봐주려고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또 기본적으로 인정해주고 그런 마음가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내가 잘 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선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또 일본에 가서도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또 일본에서도 더 큰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국제적인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좀 마음이 착하고 선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런 인성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인성적인 부분을 갖춰놓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인 것 같아요. 인성이 기본 바탕으로 돼 있고 거기에 재능이나 노력들이 더해져서 그 사람이 계속 빛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인성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착하고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글들을 읽어보다 보면 꼭 들어가서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못생겼다, 뭐 나오지 말아라. 뭐하러 들어가서 보면서 욕을 하세요? 안 보면 되잖아요. 그래 난 참 이상하더라. 난 가끔 사람들의 뇌 구조가 너무 궁금해요.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싫으면 안 보면 되고 욕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가서 욕을 하고 뭐 같다 하면서 꼭 그래서 왜 그럴까? 그리고 그거는 자기 마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을 봐야지. 내가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보고 있는가? 내가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저렇게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어떤 부러움이 있어서 내 마음이 화가 나서 이렇게 표현하나? 내가 상대방한테 내 감정을 투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 진짜 자기 마음이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스럽게 봐. 그러면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잖아요.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좋아한다고 말하고 그런 표현들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아한다, 사랑한다 또는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이런 것도 다 내 마음 안에 그런 감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상대방한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는 그 상대방의 마음인 거잖아요. 제가 보면 진짜 저는 아름다운 것들 발견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그래서 막 작은 부분도 관찰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 공간에 들어가니까. 그럼 또 거기에서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배우도 저랑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동질감을 느꼈어요. 근데 내가 오롯이 여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공간 있잖아요. 그런 공간들에 몰입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또 그 안에서 뭔가 다른 상상들을 펼치면서 그 안에서 또 행복감들이 막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많이 뭔가를 채우고 그럴수록 내가 많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작은 부분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탕 하나 먹었을 때, 초콜릿 하나 먹었을 때, 뭔가 조금 행복한 마음을 느끼고 싶을 때, 뭐 달달한 커피를 하나 마셨을 때, 이렇게 그런 것들도 다 우리의 행복인 거잖아요. 또 내가 누구랑 사탕을 하나 나누거나, 음료를 하나 나눠 먹거나, 뭐 작은 쿠키를 선물하거나,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감들을 옆 사람한테도 선물해 주는 거고, 그 사람 자체가 해피바이러스가 돼서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행복들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늘 사랑을 나누고 그런 사람 옆에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맨날 누구 욕하고 비난하고 딴딴해리려고 하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하고 뭐 진짜 암울한 표정을 짓고 그런 사람 옆에 가고 싶으세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아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왜 자꾸 다른 사람 뭐 외모 비하하고 뭐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도 가슴 아픈 역사를 그런 개인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태어난 환경이 그랬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인연들로 인해서 그런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내가 굳이 누가 나한테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 안에서는 너무 아프고 부끄럽기도 하고 뭐 말하고 싶지도 않기도 하고 이런 면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공론화 시키고 가십을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가?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너무 좀 비겁하고 너무 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수치심도 느낄 수 있고 이럴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감정을 가졌으니까 그 슬픔을 느낄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나의 생활들이 이렇게 알려지는 게 싫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뭐 좀 지키고 보호해 주려고 하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그걸로 뭐 하하 웃고 호호거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좀 아닌 것 같다. 비겁하고 좀 졸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 디스하면서 웃거나 그렇게 가시거리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공명정대한 삶을 살고 있느냐, 진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진짜 뭐 어떤 사회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어떤 것들을 뭐 프로그램이거나 뭐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 가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누군가를 욕하고 그걸 이슈화 시키고 그냥 뒤에서는 어떤 재미들을 보고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스스로의 삶이나 이런 것들은 안 돌아보고 뭐 다른 사람 어떤 뭐 표면화된 거 이런 것들만 계속 욕하고 그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진짜 뭐 대중들의 공연이어서 대중들한테 보여지는 모습들이 중요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예쁜 모습으로 보여야 되니까 뭐 피부과를 가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그런 관리를 받으면 받았다고 욕하고 안 받으면 안 받았다고 왜 너무 늙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게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이런 거는 다
어떤 흐름에 의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걸까? 전 이것도 너무 이상하고, 뭐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자가 있어야 공급자가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병원이라고 해봐요. 뭐 피부과, 성형외과, 뭐 소아과 이렇게 각 병원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실수를 하는 병원 의사를 욕하는 경우는 한 번도 안 봤거든요. 근데 그 의사가 돈을 벌려면 이렇게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병원을 찾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이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고객이고 이게 주 수입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수요 공급의 원칙이나 이게 생겨난 이유들이 다 있을 텐데 이런 정작 그런 행위 뭐 의료 행위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을 욕하는 건 단 한 번도 못 봤는데 거기를 찾아가는 고객은 욕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피부과 가실 때, 뭐 다른 병원들 가실 때, 뭐 사비 털어서 지원해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기가 뭐 번 돈으로 가거나 그랬을 텐데, 자기 돈을 자유롭게 쓰고 그것도 욕 먹어야 되는 이유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왜 욕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이렇게 하면 꼭 좋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적절하게 이렇게 하면서 할 거고 또 만약에 본인도 어떤 그때는 그런 선택을 했지만 후회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또 속상한 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막 앞다퉈서 누가 한 명 욕을 하니까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욕을 하거나 이런 거는 너무 좀 너무 유치하고 너무 치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욕하시는 그런 분들이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인신공격을 하고 내가 드러나고 싶지 않은 어떤 치부들에 대해서도 막 그렇게 하고 그거를 조회수로 관심사나 이런 것들을 조회수로 해서 그거 내가 그런 또 이득들을 취하고 나는 또그 재미를 보고 막 이런 과정들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진짜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이래야 될 거는 사회적인 문제나 정말로 그런 이슈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뭐 교육이나 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거는 공통의 문제잖아요. 우리 국민이 다 처해 있는 입장이고 뭐 가계 경제나 뭐 국가 경제나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논의를 하고 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을 욕하는 이런 그냥 무조건적인 비난이 아니라 이게 지금 잘못 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뭐 진행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안을 던져야 그게 욕이 아니라 진짜 좋은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어떤 합리적인 방법들을 도출해내고자 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게 뭐 죽일 놈인 게 아니라 아 이건 잘못됐다 실수했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반성하거나 그런 태도를 보이면 그래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여기부터는 해결 방안으로 가자 하고 해결 중심으로 바로 가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속상한데 거기다 대고 막 비난하고 너는 잘못했고 그때도 잘못하더니 또 여전히 잘못하고 있구나 이미 그게 시점이 끝났는데 만약에 그런 잘못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그 말을 과거에도 이러이러한 전적이 있었고 넌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말을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걸 고쳐야 되니까. 하지만 그냥 이미 이제 끝났어. 한 번으로 끝났어. 근데도 계속 그거 가지고 욕을 먹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만 너그러울 게 아니라 타인한테도 좀 너그러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을 좀 나처럼 생각하고 진짜 나의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있으세요? 특히 뭐 나이 드신 할머니나 여자분들이 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자녀들 안 키우세요?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마음으로 키우세요? 저는 그게 묻고 싶더라고요. 부모님들이 특히 엄마가 아이들 인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이가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언어를 표현을 해서 어떤 뭐 신체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거나 그런 말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거나 뭐 고통을 느끼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아이가 그런 일들을 겪어도 좋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었고 나도 같은 여자인데 내가 그런 여자로서 그런 상대방의 권위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의 권리나 권위나 이런 부분이 뭐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권위도 지켜주려고 할 때 나의 권위도 올라가고 나의 권리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상대방을 그렇게 뭐 하심으로 대하고 하대하면서 내가 존중받기를 바라는가? 저는 그런 상대를 낮추면서 자기가 존중받을 수 있는 경우는 1도 없다고 생각해요. 0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존중받으려면 상대를 존중해야지 내가 또 그런 존중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이치가 주고받음인데 나는 함부로 하면서 상대한테 존중을 받으려고 하는가?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대방한테 함부로 할 때는 나는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하대해도 좋아요.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누가 뭔가를 시작하거나 뭔가 잘된 일을 일어났을 때는 진심으로 100%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잘 되기를 그렇게 진심으로 바래주고 축하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막 어디만 가도 다 막 세상 난리 법석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라 엥 막 이러면서 뭐 행위 예술하는 사람들 많다 막 이렇게 가고 아름다운 날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냥 막 춤추면서 노래 부르고 가고 일부러 신나는 거 듣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일부러 막 길 막으로 되게 많이 와요. 그러면 그냥 딱 피해서 가고 아예 막 진짜 좁은 길인데 안 비켜주고 거기 막 서 있어. 그러면 아예 확 돌아가요. 돌아가고 거리에서도 막 그러면 아예 이렇게 진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막 지그재그로 해서 제가 아예 피해서 가버리고 안 보려고 해요. 제가 안 보면 뭐 그 사람이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으니까 너는 그렇게 행동할 자유가 있다. 그리고 욕할 자유도 있다. 하지만 그런 행동과 그런 욕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사람은 하고 나는 나대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제가 그렇게 하는 뭐 선물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의 모든 선물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뭐 진짜 저한테 진심 어린 마음을 주고 진짜 그렇게 사랑의 마음들을 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랑을 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라보고 가면 이미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만 선물로 받겠다 그렇게 정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예쁜 사람들이 슬퍼하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마음을 보듬어주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정하고 나니까 제가 그냥 점점 마음이 더 많이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막 제가 좋아하는 뭐 예쁜 것들을 보거나 막 일부러 이렇게 딱 한마디를 더 좋은 방향으로 긍정어를 딱 던져버리거든요.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아름다운 날이야 이렇게 딱 공중에다 얘기하면 뭐 저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뜨거 하거나 겸연쩍게 웃고 가고 저는 제 기분이 안 떨어지고 그냥 기분 좋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누가 무례하게 하고 있다면 그런 방법들을 선택해 보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또 저는 함부로 누군가한테 그렇게 말하거나 하면 너무 못된 것 같아가지고 누가 막 대신 못하고 있으면 제가 가서 해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탈을 쓰고 있다고 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떤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방향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가 저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함께 만나고 이렇게 뭔가를 나눌 때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어떤 사람이 잘 되면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그렇게 응원해주고 그리고 누가 또 슬퍼하면 다 같이 그 아픔을 같이 슬퍼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은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힘을 얻으면서 갈 수가 있잖아요. 내가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누군가는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어. 그런 마음이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런 마음들이 사람을 얼마나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한테 제가 받는 에너지나 이런 부분도 너무나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제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많이 얻었고 진짜 살아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을 많이 느꼈다 이렇게 해주실 때 저는 진짜 더 마음으로 감사함을 많이 느껴요. 제가 그냥 바라보고 이런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거든요. 제가 그냥도 너무 예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처럼 그렇게 예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예쁘게 웃고 예쁘게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존중하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잘 되기를 빌어주고 어떤 다른 사람의 장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뭐 그 사람이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홍보가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도 더 이렇게 챙겨주고 이러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졌거든요. 제 마음이 겨울날에 따뜻한 군고구마 같은 마음 상태였던 것 같아요. 군고구마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상상으로? 이런 상상도 너무 행복해요. 제가 어제 삼각김밥 먹으러 갔는데 편의점 안에 군고구마가 큰 게 2개가 있는 거예요. 딱 입구에 들어섰는데 군고구마 향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군고구마 향으로 인해서 또 제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자극들 코로 좋은 향기를 맡았을 때 좋아하는 음식을 먼저 코로 맡고 먹고 이런 것들도 다 행복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고 느끼고 이런 오감들을 통해서 그런 감각적인 부분으로 행복감들을 발견하거나 또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것들을 나눴을 때 그런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온기들 그런 것들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막 험담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자꾸 쏟아내. 그러면 그 사람이 보낸 시간과 내가 보낸 시간이 암울해져 버리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유쾌한 농담을 하고 진짜 그 사람을 위한 덕담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볼 어떤 좋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나와의 만남이 너무나 재밌었어. 그리고 우리가 만났을 때 케미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난 이 사람을 또 만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계속 그런 시간들이 축적이 되면 관계 속에서 신뢰가 쌓아져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쭉 계속 처음 인연을 맺었는데 그게 10년, 20년 이렇게 한결같아 사람이.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람이지? 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냥 그 사람이 더 좋아지게 되잖아요. 진짜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깊이가 느껴지고 그런 누군가한테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으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진짜 그렇게 좀 더 깊어지고 좀 마음도 더 여유로워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마음 그릇이 커져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아픔이나 고마움들이나 모든 마음들을 더 세세하게 돌아보고 모든 것들을 더 담아낼 수 있는 마음 그릇이 늘 커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에게 나눠주신 지혜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늘 배우고 성장하고 또 제가 배운 것들 또 성장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되면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는 건 어떠세요? 오늘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라고 함께 나누면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도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나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르게 표현을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만나서 또 이렇게 어떤 공통점들을 찾아가고 그런 것들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좋은 요소들만 계속 모이게 되면 정말로 사랑이 많은 세상이 되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꼭 그렇게 아름답고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이 사랑으로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그리고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지라도 지금 이제 업무는 다 끝나셨죠? 야근하시는 분 계시나? 그래도 야근 같은 거는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진짜 인생으로 봤을 때 인생이 꼭 긴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얼마 후에 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이런 만남이 조금은 진솔하고 조금은 아름답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오늘이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우리 삶의 마지막 소풍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한다면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는가? 오늘 나의 마지막이야. 그러면 마지막 만나는 사람한테 내가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언제가 끝일지도 모르는 이 삶을 그냥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만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자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짓 없는 마음들이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솔직하게 하는 것들이 때때로는 그 다른 이면 교류를 하거나 진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다가오거나 그런 걸 느낄 때도 있지만 어차피 그렇게 다른 성향을 가지면 그런 만남들이 오래 가거나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니까 나랑 다른 생각을 가졌고 다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하고 그냥 내 갈 길을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안 좋은 말을 듣거나 그런 일들이 있다면 나랑은 성향이 다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 길로 가고 나는 이 길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힘들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좀 똘끼가 있어가지고 좀 못되게 굴거나 하면은 막 가서 혼내주거든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막 속상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함부로 하는 것도 저는 안 참아요. 바로 쏴줘요. 어쩌고 저쩌고 먼저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바로 해줘요. 짚고 날려. 그래서 아마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욕을 먹으실 거예요. 제가 절대로 참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윗분들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못하거나 부당하거나 그러면 하루 전날 종이에 다 적는다고 그래서 그 정리된 걸 쫙 한번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가고 또 질문지 딱 가지고 가서 이렇게 다 들으면서 면담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선제팔로고 야 소리 지르고 욕하거나 그래도 그 얘기 끝까지 듣고 나서 말씀 끝나셨으면 제가 이야기하겠다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진짜 화나면 엄청 차가워지고 엄청 이성적이거든요. 웃을 때는 그나마 진짜 근데 사람은 웃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웃는다고 그렇게 함부로 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늘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그런 어떤 변함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진짜 고수인 거예요. 내공이 많이 쌓여서 어떤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받을 수도 없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무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절대로 내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을 위한 말인가? 그렇게 늘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 말일까 생각해 본 다음에 필요한 말이 아니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람한테 일부러 상처 주려는 말, 일부러 막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상대한테도 유익하지 않고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도 유익하지 않고 또 나와 상대와의 관계에도 유익하지 않고 그러면 그냥 다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말하고 행동할 때 마이너스적인 방향으로 자꾸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맞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삶에서 어떤 것들을 지향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책 읽어드릴게요.
꽃샘 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꼭 슬픈 것은 우리가 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헤어진 방식 때문. 목련꽃 필 때쯤 이따금 혼잣말하네. 슬픈 것은 우리가 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헤어진 방식 때문이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나 다른 방식으로 헤어지는 것이라고. 그것만이 옛 사랑을 구원할 수 있다고. 수련은 물속에서 목말라 한다. 처음 안 사실이에요. 물 마시고 싶다. 잠깐만요. 과자 먹었더니. 옆으로 조금만 가죠. 조금만요. 이거 조금만. 조금만 미안해. 강아지가 옆에 누워 있어가지고. 물이 목까지 차오르면 희망도 더 높이 고개를 쳐든다. 그렇게 수련은 세상을 치유하러 나온다. 수련 좋아하세요? 수련도 예쁜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연꽃 좋아해요. 오히려 물이 줄어 심장을 덜 누르면 어느새 자신 속에 잠겨 절망이 고개를 쳐든다. 수련에게서 배운다. 우리는 진짜 때때로 그렇게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제가 너무나 힘든 일들을 겪고 있을 때 진짜 그 시멘트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온 풀 한 포기를 보면서 희망을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풀 한 포기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진짜 강인한 생명력을 가졌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풀도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나도 좀 더 열심히 살고 좀 내 삶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좀 성찰을 하면서 내 삶을 좀 아름답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든 부분에서 다 세세하게 관찰하고 어떤 장점들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모든 곳에서 배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보다 한참 어린 아이여도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이 가진 어떤 철학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이 사람이 가진 마음가짐은 어떠한가,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 듣고 있으면 이런 점은 배워야겠다 라든지 저런 점은 나랑 공통점이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참 이런 사람을 닮고 싶다라는 등등의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어른인데 배울 점이 없는 듯한 행동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하거나 할 때는 조금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장놀이. 도루 얼굴에 핀 서리꽃 녹자마자 사방에서 놀이가 펼쳐진다. 단연생 뿌리들 촉촉이 촉을 내밀고 사랑받든 사랑받지 못하든 풀들은 앞다퉈 영토를 넓힌다. 꽃은 줄기 끝마다 씨앗을 목에 달고 씨앗들은 가장 멀리 몸 던질 채비를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장 후 놀이를 멈추지 말라고 서로 격려하는 소리 들리는 듯하다. 어떤 고뇌도 행복만큼 헛되지 않으니 원하는 것 다 갖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도 갖게 되지만 삶은 어디까지나 자신에게 헌정하는 놀이. 도루 얼굴에 다시 서리꽃 피고 저녁이 문득 차가운 손 내밀어도 이 장엄한 유인은 언제까지나 계속된다. 사랑해야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 다음에 사랑하려 하지 말라고. 기쁨의 공식으로 서로를 초대하면서. 눈발 한두 점 어디로 내려앉을지 몰라 서성이는 12월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노숙자 차림 여인이 다가와 자기를 한번 안아달라고 했다. 희끗하게 헝클어진 머리에 계절에 맞지 않는 얇은 신발을 신고 두 팔 벌린 채 어서 내가 안아주기를 기다렸다. 거부할 마땅한 이유를 찾기 위해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냐고 묻자 당신이 시인인 건 알지만 껴안는데 꼭 누구인지 알아야만 하는 건 아니라며. 저도 나가서 풀려고 해야겠네요.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안아줘야 되나? 찬바람에 든 뺨을 하고서 나를 쳐다보고 서 있는 그녀. 겹겹이 때로는 때 묻은 옷 껴입고 양말조차 신지 않은 여인. 내가 얼마나 오래 망설였는지, 얼마나 오래 내 심장이 정지했는지 나는 모른다. 마침내 나도 두 팔 벌려 그녀를 껴안기까지 내 근육은 긴장하고 엉덩이는 약간 뒤로 뺀 채 어색하고 두 팔은 경직되었지만 헐거인처럼 껴입은 옷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근육은 완벽하게 이완되어 있었으며 온몸의 세포가 나를 향해 열려 있었다. 나와 포옹하고 있는 순간에는 부서진 자아와 삶 같은 것도 사라져 마냥 투명한 존재가 되어버린 그녀. 얼마나 오래 시간이 흘렀는지, 얼마나 오래 내 심장이 뛰었는지 나는 모른다. 마침내 그녀가 두 팔을 풀어 부드럽게 나를 놓아주면서 됐어요, 이제 고마워요 하고 말하기까지. 나 달맞이꽃 나라에서. 내가 태어났을 때 내 나라는 둘로 나뉘어 있었다. 나는 철마다 붉은 가슴 울새 날아오르는 남쪽 지대에 갇혔고 북으로 가는 길은 폭설과 지뢰로 가로막혔다. 그 너머 대륙은 새들의 이동 경로조차 불분명했다. 나는 이곳에서 생의 절반을 낳았으며 나머지 절반도 여기서 날 것이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내 나라는 1000개의 실개천과 그곳에 비친 1000개의 달, 그리고 달맞이꽃 터지는 소리로 가득했다. 낮 달맞이꽃과 밤 달맞이꽃, 분홍과 노랑, 예쁨과 미쁨.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언어로 편가르기와 미워하기 위한 단어를 만드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절반이 절반에게 돌을 던지면서 시인들조차 가시돋친 시를 쓰는 내 나라여, 나는 내가 아프다. 언손 불어 늦눈 녹이며 산수유 피워도 벌새가 1초에 100번 날개짓해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어도 마르지 않는 동해바다에서 돌고래 뛰어놀아도 나는 내가 아프다. 신이여, 모든 것을 허락한다면 내 나라에 대해 절망하는 것도 허락하소서. 아침에 둥지 떠나는 새들과 함께 이곳을 떠나는 것도, 떠났다가 저녁에 그 새들과 함께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까지도. 왜냐하면 나는 모국어로 시를 쓰는 시인이니까. 서툰 외국어로 혀가 굳어졌을 때 내가 돌아갈 곳은 일생 동안 다 사용할 수도 없이 많은 형용사와 부사이니까. 말을 배울 때 혀 끝에 하나씩 올려졌던 그 단어들로 운을 맞추는 운명이니까. 거친 바람에 저항하며 날개짓하는 쇠 기러기 보며 나 자신에게 물음을 던졌다. 세상은 무엇에 맞서며 살아가고 있나? 이곳에서 내가 시인이라는 것은 어쩌면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지도,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 이방인이 되어 행성의 북반구를 떠돌아 다녔다는 것, 어떤 것은 열렬히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가시에 찔리고 있다는 것. 봄마다 내 시 속에서 종알대는 시냇물은 나를 좋아하고 바위에 정강이 부딪혀 아프다고 우는 여름 강을 좋아한다.
두 짙게발 앞으로 모아 기도하는 바닷개와 언제나 기품 있게 걸어오는 이 땅의 나무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사랑에 빠진 나 자신을 좋아한다. 사실은 웃는 나를. 내가 아주 떠날 때까지도 내 나라는 둘로 나뉘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사랑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 이곳에 폴렛들이 어린 새처럼 부리를 허공에 내밀고 희망을 노래하는 이곳에 언 연못에 봄물 들듯 몇 개의 낱말로 언 가슴을 녹이기 위해 죽어서도 이 언으로 꿈을 꾸기 위해 잠깐 멈췄다 가야 해. 잠깐 멈췄다 가야 해. 내일은 이 꽃이 없을지도 모르거든. 누군가 이렇게 적어서 보냈다. 내가 답했다. 잠깐 멈췄다 가야 해. 내일은 이 꽃 앞에 없을지도 모르거든. 금간 영혼. 너 영혼에 금이 가 있어서 너는 내 안으로 스며들 수 있다. 금간 곳을 파 내려가 금을 캐낼 수 있다. 그 금으로 너의 금간 틈 메울 수 있다. 어둡고 비밀스러운 그 골짜기에서 아무도 본 적 없는 꽃나무 하나 발견할 수 있다. 물도 없고 흙도 없이 자란 그 꽃의 향기로 너 가슴 채울 수 있다. 별 하나 겨우 깜빡이는 의식의 심연에서 아직 생의 감각에 길들여지지 않은 상처 입은 동물 데리고 나올 수 있다. 그 동물 다시 살게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당신이 옳다 읽어드릴게요. 사람 마음은 논쟁과 설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관역에 맞추지 않은 채 그냥 흘러가는 얘기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들어줘도 상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대는 공감받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나는 애썼지만 상대는 고마움을 느끼지도 않는다. 수다나 논쟁, 뒷담화 사이를 맴돌다 끝나기 쉽다.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 허무하다. 논쟁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 치열한 논쟁 끝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수긍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기면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 공적 이슈를 둘러싸고 벌어진 이야기와 논쟁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결론에 대해 충분히 수긍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나 사람 관계 등에 관한 속마음 이야기, 상처받은 마음 이야기 등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가 개입된 이야기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영역에서 논쟁이나 설득은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애초에 힘을 가지지도 못한다. 논쟁을 통해 자기 생각이나 관점, 자기 색깔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다. 감정과 정서가 개입된 주제에서 논쟁으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시켜 내 관점이나 의견을 수용하게 만들긴 어렵다. 그건 고속도로 운전법의 논리다. 여긴 비포장 도로다. 논쟁과 설득으로 사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서 토론이나 논쟁은 오히려 상대방이 자기 마음을 더 강하게 닫게 만들 뿐이다. 소신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공감 교육을 열심히 하는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학부모가 찾아왔다. 학부모는 난 솔직히 우리 애가 공감력이 높아지는 걸 원치 않는다. 공감력이 많으면 남에게 당하고 살게 될 게 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그 교사가 내게 물었다. 그때는 당황해서 학부모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는데 뭐라고 말해줘야 했을까요? 그 학부모가 말하는 공감과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공감은 명백하게 다른 의미다. 그러니 그 견해에 대해 이러저러한 의견을 낼 필요도 없다. 오히려 나는 그 교사의 질문이 마음에 걸렸다. 교사의 질문에는 어떤 전제가 있는 것 같았다. 그때 공감과 공감 교육에 대해 정확하게 학부모에게 설명했더라면 부모가 설득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 말이나 논리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거란 전제다. 과연 그럴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교사보다 더 풍부한 논리와 언어로
학부모가 공감 교육을 수용하도록 만들 수 있었을까? 아니다.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다. 만일 그 순간 공감에 대해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했다면 그 학부모는 겉으론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저 혼자만 똑똑하군, 잘났어 정말 하며 돌아갔을 것이다. 나 같으면 그 학부모에게 그렇게 생각할 만한 어떤 경험이 있으셨나 봐요 정도의 말만 했을 것이다. 어떤 뜻인가? 그 경험을 묻는 그 말은 공감이라는 주제 자체에 관한 언급이 아니다. 공감에 대한 내 견해나 주장과는 거리가 먼 말이다. 관심의 초점을 학부모 자신에게 돌린 것이다. 공감에 대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즉 당신에게 주목한 말이다.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수용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의미다. 자기 존재에 대해 이런 시선과 터치를 받으면 사람은 멈칫한다. 다른 반응을 보인다. 그 자리에서 공감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자신의 경험담까지를 꺼내지 않더라도 자기도 금방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질문에 대해 스스로 궁금해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주목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게 나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지 모른다. 관역을 정확하게 한 질문이나 시선은 한 존재 자체를 그런 식으로 조금씩 흔든다. 성찰하게 한다. 마음을 열게 만든다. 관역에 정확하게 닿은 공감적 대화의 힘이다. 자기 마음을 어떻게 말할지 모를 때. 잘 들어보세요. 속마음 이야기나 사람 관계의 영역에서는 나 자체, 내 마음에 맞춰지지 않은 얘기는 결국 공허해진다. 내 마음을 건너뛰어 내 지식, 내 권위, 내 신념이나 내 주장 등에 의지해서 전개되는 이야기의 종착역은 아무리 치열했어도 치열할수록 공허함이나 외로움이 커진다. 서로에게 스미 느낌이 없어서다. 스미기는커녕 오히려 서로 밀어내는 느낌을 확인해서다. 긴 시간의 이야기 끝에서 마음이나 생각의 거리가 한치도 가까워지지 못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게 돼서 더 외롭고 씁쓸하다. 역사의 얘기라는 외형적인 주제를 관심 밖으로 밀어냈더니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이야기, 군인이던 아버지 이야기, 가족 안에서의 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공감의 관역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렇게 드러난 자기 존재성에 눈을 맞추는 것이 공감이다. 관역 바깥으로 흘러가는 말에 인내심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채 참고 참으며 반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감정 노동이 된다. 공감할 내용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공감할 부분이 아직 없는데 끄덕이며 공감해주는 사람은 관역 없이 아무데나 화를 쏘는 궁사다. 그림자를 쫓으며 비장한 얼굴로 칼을 휘두르는 무사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말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시작했다가도 길을 잃는다. 마음을 토로하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과는 조금 달라서다. 어디서부터 어떤 방식으로 꺼내야 할지 분간이 힘들어서 무작정 누르고 사는 게 상책이라 여긴다. 그러나 일정 수위를 넘어설 만큼 내압이 오르면 그때 한꺼번에 폭발하며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을 치른다.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이야기를 관역에 맞게 바꿔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더 수월하다. 듣는 사람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세상사 얘기에서 그 자신의 얘기로 돌려주면 된다. 그러면 낯설어도 자기를 만나며 마음이 움직인다. 아,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반복적으로 그랬던 거구나. 알아진다. 길에서 어버이연합 노인을 만났을 때 노인의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왔던 종북 세력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뒤로 물리고 밥은 드셨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한 것은 이야기의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다.
그라는 존재의 중심에 빠르게 들어가기 위해 부질없는 논쟁이 될 게 뻔한 시국과 관련한 얘기들을 뒤로 치워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날 그곳에서 노인 자신을 만날 수 있었다.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노인도 그날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하고 다시 다람쥐 쳇바퀴 같은 수렁 속으로 자신을 밀어 넣었을 것이다. 공감은 생각과 감정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서 나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그 부위에 미사일처럼 정확히 꽂히는 치유 나누노봇이다. 이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고 정교하며 부작용 없는 치유제를 나는 아직 만난 적이 없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놓아버림 읽어드릴게요. 모든 영적 노정은 예외 없이 에고를 녹여 없애는 기법에 기반합니다. 에고에는 우리의 부정적 프로그램 전체가 포함됩니다. 항복하는 것은 부정적 프로그램을 놓아버리는데 아주 탁월한 내적 과정입니다. 항복은 영적 이해를 얻기 위한 최고의 도구입니다. 놓아버린 과정이 어떤 식으로든 저의 신앙에 지장을 줄 수 있을까요? 그 반대입니다. 무엇이 신앙의 장애물일까요? 온갖 형태의 부정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성을 놓아버리면 신앙의 장애물을 없앨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주제에 대해 배우는 일에는 흥미가 있습니다. 놓아버리는 방법이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항복 기제는 도구일 뿐입니다. 100만 달러를 버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없애는데 항복 기제를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영적 자각의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을 없애는데 쓸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항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 자체에 가까운 어떤 것을 내면에서 발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몸이나 감정, 생각, 세상 일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런 발견을 하니 불쾌해졌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놓아버린 기법과 모순되는 영적 가르침이나 종교적 가르침이 있습니까? 이 주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부정성 놓아버림은 어떤 영적 가르침과도 상충되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종교를 버렸습니다. 종교 때문에 죄책감이 너무 많이 생겨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놓아버린 기법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수년에 걸친 임상 관찰에서 종교를 버리는 이유 중 가장 흔한 것이 죄책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달할 수 없는 목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지를 자문해 보세요. 마땅히 어떠해야 한다고 배운 것과 실제 모습으로 지각되는 바 사이의 격차 때문입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일어나는 부정적 감정을 모두 놓아버리려고 시도하면서 마음가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세요. 다시 말하자면 놓아버림은 도구입니다. 삶의 모든 방면에서 목표를 쉽게 이루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지는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모든 죄책감을 놓아버리는 것에서 출발하면 좋습니다. 죄책감은 고통과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감정적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명상과 내면 기법. 놓아버림과 항복하기는 다른 명상 기법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거의 모든 명상 기법은 마음을 침묵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라라는 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명상하는 사람 대부분이 알게 되듯이 마음의 침묵 도달은 명상 자체의 최대 난제입니다. 왜냐하면 억제된 감정이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명상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제된 감정 이면의 에너지를 인정하고 놓아버리면 명상의 목표를 이루기 쉬워집니다. 줄을 잇는 생각의 이면에서 감정이 있는 곳을 정확히 찾아내어 항복하면 그 일련의 생각 전체가 즉시 멈춥니다.
끊임없는 항복을 통해 지극히 고요한 마음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상 활동으로 분주한 가운데서도 해낼 수 있는 일이고 그 결과 명상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반면 대부분의 명상 기법은 하루 중 몇십 분 내지 몇 시간에 국한되는 수행입니다.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쉼없는 항복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는 영적 노정을 밟고 있지는 않고 학원과 시각화 기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놓아버림 기법이 저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놓아버림을 하면 학원이 힘을 발휘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학원은 긍정적 진술입니다. 학원의 힘이 제약을 받는 것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학원에 정반대되는 이야기하는 다수 부정적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직접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학원에 적을 때 그래 그렇지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에 주목하면 됩니다. 그래 그렇지만 하는 생각들이 학원의 힘을 제한하고 학원의 효력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학원의 장애물을 항복하면 학원의 효력이 급격히 증가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인간관계론 읽어드릴게요. 그 신입사원은 체육관을 이용해서 당신이 원하는 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없었을까? 물론 그럴 수 있었다. 좀 더 활력이 넘치게 된다. 식욕이 좋아진다. 머리도 맑아진다. 재미있다. 게임을 즐긴다. 농구를 한다 등등. 오버스트릿 교수의 현명한 충고를 다시 한번 말한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서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혼자일 것이다. 내 프로그램을 수강한 학생 중 하나는 자신의 어린 아들 때문에 걱정이었다. 아이의 체중은 표준에 비해 많이 모자랐다. 그런데도 아이는 제대로 먹으려 들지 않았다. 부모라면 누구나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다시 말해 야단치고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엄만 내가 이것저것 먹었으면 해. 아빤 내가 잘 먹고 잘 자랐으면 좋겠어. 아이가 부모 간청에 관심을 보이는 척이라도 했을까? 여러분들이 이슬람 금리식에 관심이 없듯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상식을 눈곱만큼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3살배기 아이가 30살 먹은 아버지의 관점에 순순히 따르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바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다.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리고 스스로 자문해 보았다. 아들 녀석은 무엇을 원할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과 아이가 원하는 것을 결합할 수 있을까? 그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자 상황이 풀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3발 자전거를 타고 브루클린에 있는 집 앞 보도를 오르락하기를 좋아했다. 그런데 몇 집 아래에는 헐리우드에서 악당이라고 칭할 만한 꼬마가 살고 있었다. 아이보다 몸집이 컸던 그 꼬마는 아이를 3발 자전거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타고 다니곤 했다. 당연히 이 아이는 울며 엄마에게 달려갔고 엄마는 밖으로 나와 악당을 3발 자전거에 내리라고 한 뒤 자신은 아이를 다시 앉히곤 했다. 이런 일은 매일같이 일어났다. 아이가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이 정도 문제에서는 셜록 홈즈가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대답할 수 있다. 아이의 자존심,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감정인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고 싶다는 욕망이 복수를 부추겼다. 그 악당의 코에다 한 방 제대로 먹이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만일 엄마가 먹었으면 하는 것들을 먹기만 하면 언젠가는 그 큰 아이 눈앞이 번쩍하도록 때려줄 수 있다고 장담한다고 말하자 아이의 음식 문제는 깨끗이 사라졌다. 아이는 덩치를 키워 자신을 그토록 자주 깔아뭉갰던 골목 대장을 때려주기 위해서라면
시금치든 고등어든 그 어떤 것이라도 먹어치울 기세였다.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 아버지는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아이는 침대에 실내를 하는 나쁜 버릇이 있었던 것이다. 아이는 할머니와 같이 잤다. 아침이 되면 할머니는 일어나 시트를 만져보고는 말했다. 여기 좀 봐라. 자니? 어젯밤에도 또 쌌구나. 아이는 말하곤 했다.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랬어요.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야단치고 엉덩이를 때리고 망신을 주고 엄마는 아이가 그러기를 원치 않는다고 반복해 말하고 다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아이는 계속 침대를 적셨다. 그래서 부모는 자문해 보았다. 어떻게 어린 아들이 침대에 오줌 싸고 싶지 않도록 만들 수 있을까? 아이가 바라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아이는 할머니와 같은 나이트 가운을 입는 게 아니라 아빠처럼 파자마를 입고 싶었다. 아이가 밤에 저지르는 짓에 지쳐있던 할머니는 아이가 버릇을 고치기만 한다면 기꺼이 파자마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아이는 자신의 침대를 갖고 싶어 했다. 할머니도 반대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브루클린의 로저 백화점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 판매원에게 윙크를 하며 말했다. 이 꼬마 신사분께서 쇼핑을 하고 싶으시대요. 판매원은 꼬마 손님 무엇을 보여드릴까요? 라고 하며 꼬마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아이는 조금이라도 커 보이려고 자세를 고추 세우며 말했다. 제 침대를 사고 싶어요. 엄마가 원하는 물건을 점원이 아이에게 보여주자 엄마는 점원에게 눈짓을 했고 아이는 그 물건을 샀다. 다음날 침대가 도착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집에 왔을 때 아이는 문간으로 달려가 소리쳤다. 아빠, 2층에 와서 제가 산 제 침대를 보세요. 아버지는 침대를 보곤 찰스 슈브르 충고대로 진심으로 칭찬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침대를 적시진 않았겠구나, 그렇지? 아버지는 물었다. 아, 그럼요. 이 침대에선 오줌 안 쌀 거예요. 아이는 약속을 지켰다.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건 아이의 침대였다. 아이 자신이 그 침대를 샀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남자 어른들처럼 파자마를 입고 있다. 그는 어른처럼 행동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또 다른 아버지가 있었다. 그 이름은 TK 더치먼이었는데 내 강좌를 듣는 전화 엔지니어였다. 그 문제는 3살 난 딸이 아침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야단치고 사정하고 달래는 모든 일반적인 방법들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부모는 자문했다. 어떻게 딸아이가 스스로 먹고 싶어 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 어린아이는 엄마 흉내를 좋아했다. 엄마처럼 어른들처럼 굴려고 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부모는 아이를 의자 위에 올리곤 아침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리고 아이가 아침 음식을 적고 있는 때를 잘 맞춰 아버지가 부엌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말했다. 아, 여기 좀 와. 아빠, 내가 오늘 아침 시리얼을 만들고 있는 중이야. 그날 아침에 아이는 시리얼을 2그릇이나 먹었다. 어르고 달랠 필요가 없었다. 아이가 음식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아이는 아침을 만드는 일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길을 발견했던 것이다. 정치가 윌리엄 윈터는 자기 표현은 인간 본성 중에서도 지배적인 욕구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왜 우리는 일에서도 같은 심리를 활용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아이디어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대신 그가 그 아이디어를 요리하고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좋아하며 몇 그릇이나 먹으려고 들 것이다. 기억하라. 먼저 다른 사람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혼자일 것이다. 사람을 다루는 기법. 다른 사람들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친구들의 소중한 이런 시간들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올바른 가치관이나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면서 그렇게 어떤 사회적인 부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우리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은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도 좀 뚝심 있고 지조 있게 밀고 나가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을 옳다고 말하거나 지지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해봐라.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이미 이렇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왜 그런 걸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저는 믿었어요. 그냥 이 세상에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다고 믿었고 또 제가 공감하거나 또 제 어떤 예민함들이 있으니까 예리하게 관찰하고 이렇게 또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치우치지 않게 보려고 하고 이런 어떤 시선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들로 어쩌면 또 제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저의 장점일 수도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은 제가 갖지 못한 어떤 장점들을 가지셨고 그러니까 우리의 각자가 가진 다른 재능과 다른 장점들이 어떤 부분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방향들로 가려고 하면 우리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서로에게 좋은 덕담을 해줄 수 있고 슬퍼할 때는 위로를 하고 공감을 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어떠세요? 저는 우리가 다 같이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쁜 모습들 그런 거 질투하지 마세요. 그냥 저 사람이 예쁜 거예요. 그런 예쁜 모습들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그렇게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머리가 좀 이렇게 떠 있어도 예쁘고 별게 다 예쁘던데 코끝에 난 점도 예쁘고 얼굴에 난 솜털 이런데 팔에 난 솜털 별게 다 예쁘더라고요. 통통한 입술도 예쁘고 손가락이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아가솜같이 아기 단풍잎같이 그렇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예쁘게 봐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실수하면 실수 완벽한 줄 알았는데 실수도 하는 저런 사람이구나. 인간적이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봐줄 수도 있잖아요. 우당탕탕 넘어지면 그냥 넘어지는 모습도 그냥 또 그대로 봐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떤 그 사람을 곡해하거나 폄하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자체로 봐주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다 함께 선업 지어요.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다 업이 되는데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또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이러면 우리가 계속 선업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공덕은 다 우리 것들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잖아요. 현생에서 받을 수도 있고 다음 생에서 받을 수도 있고 또 악업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향들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의 가치들을 더 실천하고 더 나눌 수 있는 나는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나비 같은 존재, 아름다운 꽃 같은 존재 그렇게 많은 웃음을 주고 또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해피 바이러스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해피 바이러스이신가요? 여러분들 오늘 괜찮은 하루 보내셨어요? 밥도 잘 챙겨 드셨어요?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하루 중에서 수행하는 어떤 일과들이 여러분들을 과중하게 해서 신체적으로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아니면 하루 중에서 어떤 감정을 상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렇게 마음을 좀 다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궁금하고 또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다 괜찮다고 토닥토닥 말해주고 싶어요. 토닥토닥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위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많이 안아주시고 또 대견하다고 이렇게 쓰담쓰담도 해주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건 어떠세요? 아직 잘 시간은 아닐 것 같은데 아가들은 잘 수도 있겠다.
아이들 잘 때 동화책 3권 정도 읽어주고 그렇게 재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도 풍성해지고 상상력도 풍부해져서 아이들이 그런 표현력도 좀 더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또 그런 마음 안에도 많은 따뜻한 사랑들이 많아져서 누군가를 사랑스럽게 대하고 또 스스로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그런 아이들로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성이 바른 아이로 키우는 게 중요하다.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이런 아이로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이불도 따뜻하고 포근하게 덮으시고 추우시면 전기장판도 사용하시고 그렇게 편안하고 따뜻하게 주무세요. 안녕. 굿나잇.